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개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요. 이 디파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요.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디파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파이는요.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하죠. 즉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디파인 코인 열풍이 불면서 디파인 테마 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코인 링크가 있죠. 현재는 디파이 관련 코인들의 열풍은 좀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90%는 이해하셨다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디파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입니다. 하지만 디파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중앙기관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은행이나 중개자 없이도 개인들이 직접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예금, 거래,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걸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는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중앙화 거래소인 이 덱스는요. 사용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디파이는 중앙기관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즉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자가 필요가 없고요. 모든 거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앙화된 거래소와 달리 덱스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유니스업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는데요. 스마트 계약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으로 이를 통해서 거래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집니다. 스테이킹과 유동성을 또 제공해 주는데요. 사용자들은 자신의 암호화폐를 특정 플랫폼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요. 훨씬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디파이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대출자는 이자를 지불하고 담보가 유지되는 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파생 상품 거래와 보험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데요. 사용자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직접 관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디파이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디파이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디파이는 누구나 인터넷만 있으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디파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므로요. 누구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 투명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중앙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이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디파이에서도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문제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이나 해킹으로 인해 자산이 도난당할 위험이 좀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들은 항상 이 보안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까지 좀 따라오는 디파이의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디파이는 아직까지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각국의 정부가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복잡한 사용자의 경험도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디파이는 기술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또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교육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탈중화 금융인 디파이와 일반 은행의 차이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주요 차이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반 은행에는요, 중앙기관, 이 은행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모습입니다. 고객의 자산과 거래는 은행의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되고 관리가 됩니다. 디파이는요, 그에 비해 중앙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거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고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 은행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 및 그리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디파이는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은행 계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또 수수료에 대한 차이점도 저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대출, 송금, 계좌 유지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비해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요,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혼잡도에 따라서 가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명성에 대해서도 또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거래 내역은 은행의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요. 고객의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일반 은행에 비해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요. 신뢰성을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다양한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차이점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죠. 대출과 예금, 그리고 투자 등을 제공을 하는데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 예금, 거래소, 스테이킹, 유동성 제공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성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좀 보이는데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고객의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성은 기술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의 버그나 해킹의 위험도 존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디파이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제약을 넘어서서요. 더욱더 많은 자유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시스템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 자신에게 좀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단순히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좀 넘어서서요. 사회적 영향도 좀 미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이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포용성입니다. 디파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파이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또 볼 수 있겠죠. 자산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디파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또 알 수가 있는데요. 디파이는 누구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건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기회의 확대도 제공을 하는데요. 디파이는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죠.
이어서는요, 이 디파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2021년도에 차트인 걸 참고하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래프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의 탈중앙화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엿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은행들이 디파이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파이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몇 가지 트렌드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발전 부분에서도 저희가 트렌드를 또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국의 정부가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좀 마련을 함에 따라서 디파이는 지금보다도 과거보다도 더욱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될 것으로 또 예측이 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단점을 보완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죠. 거기에 그 전통 금융과의 통합도 엿볼 수 있겠는데요. 디파이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질 것이라는 트렌드가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디파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사용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경험의 개선 또한 저희가 미래에 엿볼 수 있는 트렌드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디파이 플랫폼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저희가 또 예측이 되는데요. 이건 디파이의 대중화를 촉진시킬 것 같습니다. 디파이는 이렇게 금융의 혁신을 좀 이끌고 있고요. 앞으로 금융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디파이는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또 포착이 되는데요. 이 그 주요 영향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디파이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중재자를 제거했다라는 점도 큰 점으로 저희가 또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디파이는 중앙 집중식 기관,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제거하고요. 사용자 간의 거래를 직접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건 거래 비용을 줄이고요. 거래 속도를 높이면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과 신뢰성을 또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는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기록이 되므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들에게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요. 사기나 부정 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계약 활용 또한 짚어볼 수가 있죠.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자동화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계약의 이행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면서 중개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죠. 디파이는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하고요. 이를 통해서 자산의 유동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예술품 등의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도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돼서 거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 예를 들어서 유동성 풀, 스테이킹, 파생 상품 등을 창출해서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디파이는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거래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죠. 디파이는 국경을 초월한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글로벌 경제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 금융 기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도록 압박을 좀 가하게 되고요. 좀 미래의 모습을 조금 더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 및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또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디파이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요. 사용자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런 영향들은 디파이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고요. 미래에 대한 이 은행과 디파이의 결합 그리고 트렌드들까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파이의 발전은 규제와 보안, 사용자 교육 등 여러 도전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함께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디파이의 최신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메인스트림 진출 핀테크 기업 앞장서서 금융 변혁을 촉진시키고 있다라는 1월 13일에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을 이어오고 있죠. 핀테크 기업들이 분산금융 디파이 대중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11일 현지 시간 포춘에 따르면요. 로빈후드의 블라드 테네브 CEO가 디파이의 효율성을 또 강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점을 또 설명을 함께 해줬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웹사이트에 크게 뒤처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네브는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암호화폐 사업 운영 비용이 크게 낮다면서 사람들이 효율성의 이점을 이해하면 암호화폐가 기술 계층으로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전통 금융기관보다 기술 기업에 가까운 엔지니어링과 개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민첩성과 혁신 수용성은 분산 네트워크에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디파이의 솔루션의 초기 도입에 적합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래에 대한 은행과 이 중앙화 그리고 탈중앙화 이 시스템의 결합 그리고 트렌드를 저희가 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엿볼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직불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레볼루트와 로빈후드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암호화폐 진입로와 거래소를 구축하거나 인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프의 11억 달러 규모 브릿지 인수와 페이팔에 출시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개선하고 토큰화된 예금 계좌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디파이 프로토콜은 핀테크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백엔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기사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구동하는 금융 인프라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대신에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전통 금융 기업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투명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제공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도 엿볼 수가 있죠. 디파이 제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공개 블록체인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코드가 공개되고 있고요.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픈소스 개발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공유 코드와 인프라를 통해 중복 작업을 최소화하고 통합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이를 통해서 조금 느린 기존 업체들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요. 개발 비용도 절감돼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비용과 높은 마진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감분은 낮은 수수료 형태로 고객에게 환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발형 인프라 기반 제품 구축은요, 핀테크 기업과 고객이 더 큰 네트워크 연결해서 오는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거래, 대출, 대여 등 다양한 시장에서 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에게 더 정확하고 낮은 가격이 제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이런 개방형 금융 인프라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디파이 제품이 등장했다라는 점인데요. 유연하고 맞춤화 가능한 디파이 제품을 통해 기업은 고유한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고 관리하고 모든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고 변경이 불가능한 디파이 프로토콜은 핀테크 기업이 기술 기반의 방식으로 금융 기술 스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핀테크 주도의 디파이 대중화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규제와 사용자의 안전한 디파이 도입 측면에서 여전한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또 언급이 됐는데요. 전통 금융사들도 기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디파이 도입을 또 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립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짚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이 더 많은 서비스에 디파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점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질 전망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개방적이고 더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강화와 저희가 익숙한 건 이 주강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이런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트렌드까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 두셔야지 미래에 대한 이런 전략까지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들, 흐름들 꼼꼼하게 짚어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는요, 최근 기사를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가 이제 활발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또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이 업계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에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지난해 4분기에는 암호화폐 인수합병 활동이 또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 정서 변화에 따른 것으로요. 새해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2024년에 인수합병 활동은 지난 2022년에 역대 최고 거래 건수인 271건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올해의 기록이 또 깨질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주요 기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P를 출시하고요. 트럼프 선거가 낙관론을 또 고조시키면서 새로운 인수합병 붐이 일어날 무대가 마련됐다라는 설명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에 대해서 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꼼꼼하고 빠르게 짚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미리미리 알아둬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잡아가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디파이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디파이에 대한 개념들부터 그리고 최신 이야기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잠시 좀 주춤해지나 했지만 다시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말부터 코인의 열풍이 좀 불어오는 모습 보여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디파이에 대한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는요. 이 디파이에 대한 개념들부터 최신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경기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